안녕하세요, 심슨 부모님들. 2020년 6월 20일 심슨 여름 중등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직접 얼굴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 또 장점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여름 설명회 영상이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자,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심슨 방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간의 심슨의 소식과 중일 자유학년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또 4월, 5월에 또 들어오신 신입 어머니들도 계실 거니까 저희 심슨 정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진행과 방학 특강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학원 정말 꼭 보내긴 해야 되는데 안전한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방역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쭉 한번 보실게요. 예, 우리 선생님들 하루에 2번씩 열 체크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 우리 애들도 학원에 오면 이렇게 선생님이 반드시 체온 체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또 이렇게 기록 남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도 마스크, 학생도 마스크. 예,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아주 귀여운 우리 여학생은 아예 얼굴 전체를 가리는 페이스 마스크 지금 쓰고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셔틀 타는 학생들도 또 고민하실 거예요. 셔틀 과연 안전한가? 셔틀 타기 전에 아이 보고 저렇게 문 난간에 손소독제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손소독제 바르고, 아이가 타기 전에, 등원하기 전에 매일 저렇게 방역을 합니다. 하루 시작 전, 그 다음에 기사분들 또 퇴근하기 전, 이렇게 해서 안개 분사기 이용해서 소독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강의실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나 궁금하시잖아요. 1, 2m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그재기 앉기라든가 교실 전체를 활용해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마스크 써야 되고 학생도 마스크 써야 되니까 발음이 분불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렇게 마이크를 차고 수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이가 등원하기 전에 매일매일 저렇게 방역하는 거, 자체 방역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희 방호복 전부 다 갖춰 있고 방역하고, 또 문 손잡이라든가 책상 표면이라든가 일일이 다시 소독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또 다시 또 기록으로 다 남겨서 소독 필준까지 다 받았고요. 그러면 심슨 방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저는 이게 조금 더 피땀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오후 1시에 안개 분사기 이용해서 V사이더, 자염소산소, 피톤치드, 나노치드 이런 고급 약재, 인체에 무해하지만 살균 소독력은 높은 이런 약재를 이용해서 매일 오후 1시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방역팀이 매일 잘하고 있는데 월 1회 외부에 또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총 3회 방역이 끝났습니다. 저희 교육청, 구청에서 한 달에도 번갈아서 몇 번씩 나오세요.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안심해서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 건강이 중요한데 공부 또 학원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거냐?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짧게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어쨌든 등교는 다 했잖아요. 6월 8일 중학교 1학년까지 다 등교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너무 축하드려요. 어린이에서 이제 청소년이 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끼고서 친구하고 선생님을 봐야 되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안쓰러움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 등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교육청 지침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 등원한다. 온라인 수업이 기본 중심인데 한 번의 등교는 무엇을 말한다?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생기부 평가 이루어져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자, 조별 평가, 각종 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등교하면 안 돼요. 다 평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단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강제성이 없잖아요. 좀 자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실력 편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는 이루어지는데 아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계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많으시니까 학원에 또 꼼꼼하게 다 짚어서 학원에서 다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택트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중요한 게 뭐냐, 교육적 키워드로 사시 중요하다 했잖아요.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 그 다음에 뭐죠? creativity,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뭡니까? communication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 우리 아이 소통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 지금 이제 길러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때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조별 수행평가 잘할 수 있나? 기술적으로 익혀서 줌을 이용한다든가 구글 클래스팅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협업해갖고 할 수 있는 또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적응성과 자 이런 거는 다 풀어내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심슨 설명회를 계속 들으면 또 어머니들께 부상도 가요. 자, 지금 제가 보고 계시는 화면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 실시간 채팅창 열린 거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출첵을 남겨주세요. 중학교 1학년 피닉스 M 이재인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모든 남겨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심슨 소식과 중1 자유학년제에 관한 내용인데 심슨 티셔츠가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 영상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만원, 1만원 교재 교환권. 자, 세 번째 영상 내신 진행 특강에서는 영상 일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담쟁이 진학 연구소는 이제 책을 드려요. 저자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경제 능력을 탑재할 수 있는 상당히 책이 두껍고 좀 비싼데 5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매 영상마다 출첵해 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남아있는 심슨의 학사 일정은 뭐냐 궁금하시죠? 중2 내신이 언제 시작한다? 6월 22일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내신은 주 3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화목반에 계신 어머니들은 토요일 날 수업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3시 이제 10시에 시작하면 1시에 끝나고요. 11시에 시작하면 2시에 끝나고 12시에 시작하면 3시에 끝나는데 요 시간대는 반드시 시간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중학교 1학년 마냥 그냥 느긋하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심순고사와 레벨 테스트를 통합한 시험이 7월 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은 8월 1일부터 2주간 짧게 탁 여름방학 특강 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들도 다 아버님, 어머님 다 직장에서 여름 휴가 받으시잖아요. 요거 심슨 여름방학이랑 딱 맞춰주셔야 우리 아이 학습 공백이 안 생기니까 8월 17, 18, 19 기억하자. 8월 17, 18, 19 월화수 딱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끝나면 또 바로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은 또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숨 쉴 듯 없이 흘러가네. 그래서 자, 요거 머릿속에 학사 일정 새기면서 잘 한번 또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이제 부모님들 아이 이제 막 등교했잖아요. 원래 3월이 설레는 달인데 이제 6월이 설레는 달이 됐네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우리 더위 안 타고 여름방학 할 때까지 좀 잘 이제 또 학교 생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요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은 시험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평가도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생기부에 보면 세특이라고 있어요. 교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학생이 했던 각종 활동들이 이제 과목별로 기재가 될 텐데 그래서 수행평가, 보고서, 개별 발표, 모둠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동봉진이라고 아시잖아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 활동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독서활동 아이들 책 기록하는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 읽기 딱 좋다. 책 많이 읽어두자. 자, 중학교 1학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맥락을 그리는 시기 꿈과 진로다. 항상 1년 내내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는 뭐가 잘 어울릴까 부모님께서도 같이 고민해 봐 주세요. 그리고 나는 과고, 외고, 한하고, 용인외대보고, 민사하고 이런 거에 나 관심이 있다. 그러면 1학년 때 생기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외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가면 시험 바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늘 염두에 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수행평가가 중요하다 하는데 그게 영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어 말하기 평가 있습니다. 1학기 때 개인 발표, 2학기 때 모든 활동 이렇게 있고요. 듣기 평가 1학기, 2학기 있습니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아이들 프린트물 관리 잘하는 학생이 있고 막 또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 차곡차곡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요 점수에서 빵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한테 미리미리 야 모든 프린트물 잘 관리해야 돼. 한 장이라도 빠뜨리지 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굉장히 좋은 소스 드릴게요. 2019년 각 학교별로 말하기 수행평가 주제가 뭐였는지 저희가 다 조사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빨리 우리 학교 눈여겨보시고 빨간색은 뭘 뜻하는 걸까요? 빨간색 공통점 뭡니까? 꿈과 진로에 대한 얘기예요. 꿈과 진로. 꿈과 진로에 대한 얘기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학교별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심슨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까? 정규 커리큘럼 말고 뭔가 중1만의 어떤 이색적이고 특이한 뭔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드림 행사라고 해서 꿈이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내 꿈은 뭐고 뭘 좋아하고 하는 거를 영어로 에세이를 쓰고요. 예쁘게 포스터로 꾸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까지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하는 이 드림 행사가 있습니다. 해서 상을 줘요. 수상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미 샤프에 본인 이름까지도 또 새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이들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도에 쭉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별 달아주고 선생님들이 별 달아주고 해서 인기상도 뽑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자기 작품을 창작의 산물이잖아요. 흐뭇하게 아주 자부심 느끼고 있고요. 그럼 2학기 때 어떤 개인 발표는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활동도 해봐야죠. 원래 사람의 성격은 사람의 능력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을 때 더 돋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콜라보레이션 협업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때 정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심슨에서는 정규의 뉴스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만들어진 뉴스만 매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에 주제가 우리나라만의 한국만의 이색 문화는 뭐냐 였어요. 그랬더니 배달 문화요. 뭐 이렇게 꼽은 애도 있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하철 정말 짱이에요. 해서 아이들이 이런 이색 주제로 조별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모든 활동하고 나면 보통 학교 모든 활동 아이들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하는 애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애는 좀 뒷짐지고 있다 보니까 왠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조금 피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레벨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조를 짜 놓았고 3분 뉴스에서 4명이면 나누기 4 해서 정확히 n분의 1씩 본인의 어떤 분초를 나눠줬고요. 역할도 나눠져 있어요. 리포터 역할, 앵커 역할, 전문가 역할, 뭐 지나가는 시민 농객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역할까지 다 나눠줬기 때문에 원고 쓰고 뭐 의상 소품 준비해서 리허설하고 촬영하고 막 완전 몰입해서 이 작품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실제로 직접 자기 그 뉴스 소재에 나오는 것들을 소품을 막 갖고 와서 PPT도 준비하고 영상도 준비하고 요거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좋아진 게 뭔지 아세요? 영상을 찍어보면서 편집 능력도 키우고 스토리텔링 능력 자연적으로 다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를 보면 후기가 3분이 아니라 20분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협업하는 방법을 배웠다. 정말 성취감을 느꼈다. 근데 또 아쉽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거 리뷰 글들을 읽어보면 참 보람을 많이 느끼죠. 저희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포트폴리오에 아이들 작품을 다 올려줬습니다. 에세이, 뉴스, PT 지금 보이고 계시죠? 자, 요렇게 다 꼼꼼하게 정리되어서 나중에 우리 대입도 수시다. 또 뭐 특목고,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거 중요한 거 할 거예요. 본인의 학습했던 이력을 히스토리로 다 담아서 학원에서 관리해 드립니다. 이거 어디서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심슨만의 특징이고요. 심슨 고4 우리 중학교 1학년들 긴장감 놓치면 안 되겠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막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 자,
자, 1학기 때 이 명사동사, 2학기 때 형사 부사를 갖고서 시험을 보는데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환경입니다. 6개 신천지역 6개 학교 기출문제 그대로 다 담았고 주관식 객관식 비율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동사 변화부터 관계 대명사까지 쭉 이러한 항목들로 해서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들을 구성했습니다. 학교별로 문제 분할까지도 정확하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보니까 성적이 그래프상으로만 봐도 쭉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2학년 때 중간고사에서 100점이 짜자작 쏟아졌죠. 저희 통계로 확실하게 보여드려요. 자, 중학교 우리 중등부 어머니들 심슨을 믿어주십시오. 자,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잖아요. Great teaching의 more. 우리 부모님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Believe in 심슨. 두 번째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들 이제 두 번째 영상 심슨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집중해서 두 번째 영상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그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져 있을 텐데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중1, 중학교 1학년, 유마엠, 이재인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는 교재 교환권 10,000원 전부 출첵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그 중1, 중2, 중3 각 학년별로 레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궁금해 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세요. 그래서 1학년은 이 별자리 이름을 따서 2학년은 호수 이름을 따서 3학년은 이 산맥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쫙 보시면 폴라, 피닉스 이거 알 것 같아요. 그죠? 2학년에 티티카카 호수인데 바이칼 러시아 최대의 호수잖아요. 아주 맑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는 바이칼 호수. 호수 이름 맞네. 자, 3학년 로체 강첸 알겠는데 로체 샤르봉 강첸 중자 안나 푸르나 다 산맥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의 맥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 월수금 주 3회 화목 주 2회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의 예시를 좀 보고 계시고 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멘토링 재신 시간이 있어서 과제물이 미흡하다든가 테스트가 미흡한 학생들은 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레벨별로 다 똑같냐 그렇지는 않아요. 크게 나누면 프리베이직, 베이직, 인터, 어드밴스드 이 4개의 레벨로 나눠질 수 있고요. 보면 모든 반에 뉴스는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죠. 리딩도 다 들어가 있네. 그래마도 있는데 어떤 반은 2시간, 어떤 반은 1시간이네. 온라인 모의고사는 베이직부터 보는구나. 그 다음에 PT가 여기는 있고 여긴 또 디베이트까지 있네. 이거 한번 쭉 방 구성을 보시고 이 레벨에 맞게끔 과목의 커리큘럼이 적합하게 조정되어 있다, 조정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슨의 커리큘럼의 특징을 말해봐라. 그러면 딱 2가지예요. 수업 영어를 넘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업 영어를 넘어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보는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영어를 넘어서라고 했으니까 수업 영어의 모든 것을 제가 보여드린다면 중간 기말고사에 있는 내신 영어, 그 다음에 수능 영어, 그 다음에 아이들 또 실력 쌓이면 인증 영어라고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종합이 이제 고입, 대입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입시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all-in-one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능이 영어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왠지 우리 애는 그냥 다 1등급 받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학년별로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이렇게 연도별로 조금 다르긴 했지만 보면 10.03%, 5.30%, 7.43%, 즉 어렵게 나오면 5%,
좀 쉽게 나오면 7.5. 요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거 내신 1등급, 즉 100명 중에 내가 5등 안에 들어야 영어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7.5%까지 가도 100명 중에 7.5등 정도 하는 학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아니 어려운 거죠. 1에서 1.5등급 사이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야 대입에서도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입시 영어에서 큰 두 축이 있어요. 문법하고 리딩 독해 과목인데 심슨의 그 문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라이팅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재적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이 길어질수록 수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이 과정을 거쳐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가 논리적인 그 이해가 흐름이 이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입식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토론 형태의 이 논리적 과정을 찾아간다. 이 논리적인 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시험도 5대5 비율이지 않습니까? 이 서술형 문제 정말 이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관사, 문장 부호까지 정확하고 세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꼼꼼함을 이 문법 과목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는 우리는 무조건 모의고사를 풀지 않습니까? IBT 모의고사를 보고 오답이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글을 볼 때에 뭐 중문이든 단문이든 장문이든 입체적으로 보는 글의 구조 파악할 수 있는 눈을 키워라. 이게 이제 저희 독해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라든가 어휘, 약방의 감초죠.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 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특별히 강조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에 걸쳐서 IBT 기반의 수능 모의고사를 집에서 다 풀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 구성이 일반 수능이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7문제, 28문제, 총 45문항을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실제 문제의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짧은 단문에서 밑줄 빈칸 완성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 문장에서 주제문이 뭔지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세부 문장은 뭔지를 MIMD를 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글 전체를 한 줄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어구로 정리하면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입체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우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응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토탈 충분히 이제 변형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슨 IBT 모의고사의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다 그랬죠. 수능이랑 똑같아요. 근데 A형, B형, C형이 각 학년별로 다 있는데 이 A형은 정말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 B형은 고1, 2 수준, 그 다음에 C형은 고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 그 다음에 어휘 시험이 주어지는데 이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어휘도 있지만 별도의 복화책을 이용해서 100개, 80개, 60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문장이에요. 아까 그 문장인데 이 빨간 밑줄 친 부분이 중심 문장인 MI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밑줄 그어진 문장이 MD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부 뒷받침 문장. 그 다음에 이 형광펜 그어진 게 이 글의 키워드. 나중에 제목을 뽑는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이제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입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다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 자기주도 학습장이라고 하는 걸 다 적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MIMD 찾아서 적어야 되고 오답이면 왜 오답인지 정답이면 왜 정답인지 이유를 적어야 되고
단어 수거 정리까지 또 싹 다 해서 진짜 내 실력으로 쌓아가기 위한 꼼꼼한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 3학년들은 매주 보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직 훈련이 덜 돼 있으니까 격주로 보는데 이게 그럼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애 실력이 올라가고 있나? 정체되고 있나? 아니면 기복을 타고 있나? 들쑥날쑥인가 궁금하시면 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매 회차별로 성적이 쭉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날 잡아서 아이 성적을 쭉 한번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1년, 2년, 3년 많은 수의 학생들이 3년이고 6년이고 10년을 다닙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1년, 2년, 3년이 흐를수록 점수가 진짜 올라가나? 저희가 데이터를 내봤어요. 쭉 보니까 전부 우상향고 직선을 그리고 있는 거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해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 또 문법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학교 내신 거의 다 문법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독해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도 문법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 심스는 문법 자체가 3P 원칙이에요. 3P. 자, 따라가 보실까요? 3P. P. 첫 번째 P가 뭡니까? 프레젠테이션, 개념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가 practice, 연습.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을 내야 되잖아요. production, 영작에 대한 겁니다. 자, 요 순서대로. 문법이 정규 수업에 계속 있던데 요즘 아이가 좀만 너무 지쳐하니까 일주일만 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쉬면 안 되죠. 왜냐? 겨울, 봄, 여름, 가을 다 저런 식으로 레슨 플랜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휴원하게 되거나 뭐 일주일 쉬었다 오면 학습에 공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 어머니들께 또다시 강조합니다. 절대 결석하지 말자. 문법은 정규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다뤄지고 방학 특강에서는 조금 더 응용 심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강으로 인증 탭스 특강 들으면 점수까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중등부에서 서술형 문제를 지금 기출로 한번 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 문법은 중등에서 만점 받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고등학교 문제 보십시오. 어법 고치기 해라. 이 지금 어휘 문제까지도 상당히 지금 글의 양도 길어지고 오답시 감점까지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자, 요런 거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1등급 받을 수 있나? 이 먼 시각을 갖고서 문법 배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각은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고등부 문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1은 내신만 보자. 중2는 실전과 심화, 중3 때에는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예비 고등이다라고 생각하고 학습에 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실력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영어를 넘어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창 뭘까? 이슈만 골라서 현재 최대 이슈는 무엇이냐? 자, 뉴스의 토픽으로는 그런 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 공부를 하게 되면 4가지 영역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문장 학습, 그 다음에 앵커까지 다 필요 없죠. 앵커처럼 말하라. 이게 이제 뉴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이 토픽들을 한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1월에 CS 열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기생충 영화, BTS의 그래미상 오프닝 쇼까지 자, 저희가 이런 걸 다뤄봤는데 그러면 이 뉴스가 이 공부로 끝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Think about 문제를 반드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배울 뉴스가 2020년산 아이폰에 대한 내용인데 아이폰에 TOF라고 하는 기술이 사용이 돼요. 저게 3D 영상 구현 기술입니다. 그래서 TOF 기술이란 뭐냐? 이런 걸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게 증강현실, 가상현실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내 꿈에는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 생각해봐라. 이게 Think About 문제로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운 뉴스를 듣기 공부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법이라든가 어휘를 다 잡아갈 것이고 독해는 당연히 또 될 것이고 앵커의 발음을 그대로 흉내내니까 스피킹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Think About 문제에 에세이를 쓰니까 라이팅 실력 저절로 늘어날 것이고 촬영한 모든 거는 포트폴리오에 차곡차곡 쌓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의 이력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열심히 닦은 게 어디에 도움이 돼요?
중학교 때 말하기 수행평가 있었잖아요. 당연 도움되고요. 그럼 고등학교 때 가면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의 대회 지금 보고 계십니다. 대원외고, 영동외고, 잠실부인, 정신배제에서 얼마나 이 능력들이 활용되는지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토탈 공부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뉴스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발표가 중요하잖아요. 잡수처럼 발표하라. 프리젠테이션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이 되면 자료를 열심히 수집해서 본인만의 작품인 PPT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디베이트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까지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토픽을 보시면 히스토리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고, 소셜 스터디즈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에너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코노미도 있고 해서 많이 여러 가지 분야 다룬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다뤄진 부분이 나중에는 말 그대로 콘스 플러스로 나누는 디베이트까지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자, 세계의 명연설. 잡스처럼 프리젠테이션하고 오바마처럼 디베이트하고요. 문법과 수능 모의고사, 수능 독해,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 성적도 관리하고 나중에 입시까지, 성공적 입시까지 이르는 올인원 학습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수업 영어를 넘어 세상을 보는 창. 이게 저희 정기 커리큘럼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영상이 내신 진행 방법과 특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슨 어머니들. 이제 세 번째 영상 내신 진행과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실시간 그 채팅창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석 체크, 이번에도 중학교 1학년 피닉스 M반 이재인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번에는 영상 일지를 다 드리니까 반드시 지금 매 영상마다 다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상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슨에서는 기억할 거, 딱 내신에서는 기억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따라 읽어봅시다. 코로나보다 독한 내신. 자, 코로나보다 독한 내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각 학교별 출제 경향이 다 나와 있어요. 2학년 우리 아이 학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학년 3학년은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학교의 주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냐 하면요. 내신을 대비하는 자체 제작 교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서를 우리 아이들은 다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3년치 혹은 6년치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되었는지 그 아이들이 사전에 다 경향 분석을 해서 우리 학교의 흐름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체크리스트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진도를 미니북 형태로 만들어서 오늘 날짜, 오늘 어디 배웠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디를 풀었고, 자, 그 문제에 100점인지 80점인지 90점인지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열어보시면 우리 애가 지금 뭐 하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그 미니북 형태의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했는데 오답된 부분을 왜 오답인지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틀린 문제 계속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답 노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을 통해서 보완점, 취약점, 함정 문제 이런 거 다 꼼꼼히 훑어서 갑니다. 그러면 직보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쪽집게처럼 짚어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보와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났다 놀러가자가 아니라 내가 뭘 틀렸고 뭘 맞았고 꼼꼼한 사후 피드백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 분석까지 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게 이상하다. 자, 어떠냐? 이 체크리스트가 뭔지 하고 하는 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어요, 어머니. 예를 들면 6월 3일 날 사과에 어휘어법 나갔네. 다 이렇게 언제 뭐가 나갔는지가 다 레슨 플랜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 오늘 다른 과목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분이 뻥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결석하지 말아라. 네, 결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점수가 얼마인지를 날짜별로 계속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기입해서 넣게 돼 있고요. 오답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부모님 확인, 선생님 확인까지 사인 다 받아와야 됩니다.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뭐 외워야 될 단어 수거,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좀 말 그대로 독한 내신입니다. 자, 그래서 해봤더니 지금 그 문제 분석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이별로 1차, 2차, 3차 몇 점 맞았는지 꼼꼼하게 다 분석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을 계속 틀리면 오답 정리도 반드시 하고 가야 되고 유사한 문제, 변형 문제 다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나가 어디까지 완료했고 어디까지 완료하지 못했는지 그렇게까지 또 학생이 미니북으로 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내신 대비서에서 풀었던 문제와 실제 기출은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대로 나왔죠. 직부에서 했던 거. 자, 그 다음 또 화면 한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더 보시면 또 똑같이 응용돼서 나왔어요. 또 보시면 똑같이 응용돼서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100점짜리가 수수수수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심슨 내신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학교별로 반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신천 중에서도 A반, B반 수준별로 또 반편성하고 그 다음에 소수 학교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단 한 학교라도 놓치지 않는 이 세심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 각 학교별 영어 교과 선생님이 누군지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다. 학교 프린트물, 변형 문제, 기출 문제 다 만든다. 그 다음에 쪽집 개처럼 짚어준다. 그 다음에 될 때까지 만든다. 이 끈기, 이게 바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심슨만의 내신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통합 기말고사도 심슨과 더불어 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목반 학생들은 뭐다? 토요일날 시간 확보해야 된다. 절대 결석하지 말자. 직보까지 반드시 저는 다 출석한 다음에 이번에 좋은 점수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특강으로 넘어갈게요. 시험 끝났다고 해서 뭐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시험 끝날 당일날 하루 딱 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 아까 문제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문제 분석하고 그러면 대충 언제냐? 7월 마지막 날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8월 1일부터 바로 여름방학 특강 들어갑니다. 해서 이제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은 어디서 갈라지냐? 시험이 끝난 이후에요. 시험이 끝난 후에 바로 정신 차리고 내가 뭘 틀렸지? 오답 정리하는 학생은 나중에 다 점수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험 끝나서 충격 먹어가지고 아예 손을 놓는다면 이게 답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습관을 잘 들여서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죠. 시험 공부하다 보면 다 가고 실질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다. 자, 그럼 이번 여름방학 때는 뭘 해야 된다? 특강을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특강은 아이들이 이번 방학이 되게 짧아요.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 딱 2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수금이 6번 나오고요. 화목토가 6번 나와서 총 6회에 걸쳐서 2시간 반 해서 특강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던질게요. 2주간에 2시간 반씩 6회에 걸쳐서 특강 다 끝냈는데 우리 항상 확장 수업이 있었잖아요. 방학마다 이 토론형, 참여형 중심의 문법을 진행하는 확장 수업이 있었는데 할까요? 말까요? 지금 채팅창에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들 의견을 따라서 이번에 좀 피드백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특강을 드려야 될까? 추천 좀 해주세요.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 문법의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법도 문제지만 뭐 단어도 좀 외워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구문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문 독해 1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구문을 보는 눈을 틔우고요. 수능 영어의 입문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구문 독해 1을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의 기본은 좀 돼. 근데 논리가 좀 부족해. 그래서 왜 빈칸 추론 유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함정이나 추론 추리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수능 영어의 기본 토대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구문 독해 2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되는데 논리력이 부족하다, 추론이 부족하다 그러면 구문 독해 2를 들으세요. 자, 우리 아이 상당히 좀 잘합니다. 그래서 좀 시각을 넓혀서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좀 한번 겨뤄보고 싶다 그러면 인증 점수를 따세요. 자, 뭐가 있냐? 뉴탭스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토플 특강이 아니라 왜 탭스 특강을 해요? 토플 특강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현재 수능 유형이랑 가장 가까운 게 탭스다. 서울대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준다. 우리의 서울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뉴탭스 특강을 들으러 오시면 돼요. 토플은 시험 보는데 4시간 반 걸리고 가격도 한 20만 원. 근데 뉴탭스는 뭐 35,000원, 4만 원만 돼도 볼 수 있고요. 2시간 반만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인증 점수를 따는 겁니다. 특강 듣고 인증 점수를 따자. 자, 그래서 자, 탭스와 토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 특강 듣고 나서 따온 점수예요. 1등급도 보이고 2 플러스 등급도 보이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름방학을 잘 보내게 되면 아이들도 그래도 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정녕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심슨 여름방학 특강이 8월 17, 18, 19에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직장에서의 휴가를 이 날짜에 딱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야 우리 아이의 학습 공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휴가 끝나고 나면 또 빡세게 공부해야 되겠죠? 바로 8월 24일부터 중2, 3은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여름방학 특강까지 보셨고요. 이제 4번째 영상이 진로 진학, 입시 진로 진학에 관련된 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반드시 4번째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담쟁이 진로진학연구소 최영민 본부장입니다. 학부모님들 그동안 자녀분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죠. 뜻하지 않게 닥친 코로나 시대에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특징과 또한 이러한 특징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먼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특징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 코로나 시대의 진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 저희 연구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특징은 첫 번째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관리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고 관리하던 시대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는데 직접 보지도 못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관리 부족을 넘어 관리 부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강조되었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똑같이 비대면 교육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약화되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약화되었다는 의미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강조되었던 독서 활동으로 대체돼야 하기 때문에 독서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먼저 독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활동은 교양 독서와 진로 독서로 보통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먼저 교양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읽고 작가가 독서는 읽는 사람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학생이 이후에 읽은 책들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과 또한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예시로 위대한 개츠비의 경우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읽고 배우고 느낀 점을 다른 책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진로 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회를 읽고 삶의 의미와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그럼 과연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 학생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 교육의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키워드는 자기주도 학습과 그리고 독서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는 첫 번째로 도전 기반 학습법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와 K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면적 독서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전 기반 학습법, Challenge Based Learning이라는 이 학습법은 도전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행하고 평가할까를 학습하는 것으로서 먼저 예를 들어 지속 가능성이란 대주제를 정하고 또 학생의 관심사인 물에 대해서 나의 물 소비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필수적 질문을 한 이후에 가정과 또한 학교에서 물 사용을 개선하자는 그런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한 해결책을 실행하고 또한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튜버 활동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수학자가 꾸민 학생이 직접 유튜브에 자기가 공부한 것을 올린 내용들입니다. 이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를 조사 연구한 다음에 자신의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면서 이 학생은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 이외에 표현력과 발표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K무크가 있는데 K무크는 대학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과 같이 진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심화된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이 강의를 저희가 듣고 공부를 합니다. 이곳에 보이는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의학, 고체역학, 로보틱스 같은 강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강의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면적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독서법보다 좀 더 심화된 독서법으로 책을 읽은 이후에 관련된 다큐,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 논문 등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테이 의자를 학생이 읽고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느끼는 감정들이 모두 정신적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K무크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의학, 중독의 심리학을 수강하며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202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 탑 10 학교입니다. 외대부고가 69명으로 1위, 그리고 하나고가 62명으로 2위, 대원외고가 58명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수시 인원으로 보면 하나고가 57명으로 1위, 그다음 대원외고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목 자사고는 뛰어난
입학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외에도 학교가 이러한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능력을 성장을 시켰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도 학습과 독서에 관해서입니다. 결국 학생들의 뛰어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또한 다양한 독서와 다면적 독서를 하게 함으로써 뛰어난 학생을 더욱더 뛰어난 학생으로 만드는 학교들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진로 적성 검사와 또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후 설정된 진로에 필요한 자질을 조사하고 그런 자질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이렇게 준비한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또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 활동 이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는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방법을 학습 코칭으로 지도를 합니다. 또한 중3을 중심으로 이제 진학 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학 코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객관적 자료를 담고 있는 생기부에 기반해 자소서를 작성하게 하고 두 번째로 학생 스스로 자소서를 작성케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 연구소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이고 또한 학생 또한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지만 합격한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과 비교과 활동을 진로와 연결시킨 자소서를 작성케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있어서 진로와 연결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활동과 진로를 연결시킨 부분이 쉽지 않지만 그런 연결을 통해서 차별화된 자소서를 작성토록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진로에 필요한 자질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내는 자소서를 작성토록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일반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고 또한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소서 작성 이외에 면접을 매우 힘들어하는데 학생들이 면접에서 떨지 않고 자기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코칭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심리동아리에서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를 읽고 그곳에 나오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동기 유발에 대한 외적 동기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이 학생은 외적 동기 외에 내적 동기는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죽음의 수용소회를 읽고 내적 동기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몸이 불편한 학생을 상담하고 그 학생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학생의 취미를 살려서 캘리그래프라는 삶의 의미를 갖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학생은 자소서에서 내적 동기 그리고 삶의 의미, 적용의 순서대로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그런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명단이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희 연구소에서 배출해낸 특목자사고 합격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2018학년도 하나고 3명 지원에 3명 전원 합격 그리고 2020학년도 작년이죠. 네, 대원외고 6명 지원에 6명 전원 합격의 성과입니다. 학부모님과 또한 학생 여러분,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